여러분 테니스를 치다 보면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아, 이건 찬스다, 확실히 세게 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으로 공을 세게 쳐보면 막상 삑살이 맞아서 제대로 맞지 않거나 오히려 힘 빼고 툭 쳤을 때보다도 더 약하게 맞는 경우 말이죠. 이게 단순히 야, 힘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힘 빼야 돼, 긴장 풀어야 돼 라고만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모호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건 별다른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라는 게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근본적으로 정확히 어느 곳에 어떻게 힘이 들어가는지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죠. 오늘은 힘을 실어 치는데도 힘이 실리지 않는 포핸드, 그 원인을 백스윙이라는 관점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을 크게 가져갈수록 공이 더 세게 맞을 것 같죠? 코치한테도 처음에 그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백스윙 더 크게, 더 크게. 그래서 열심히 팔을 뒤로 뻗어 봤는데 막상 공에 힘이 하나도 안 실리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 어쩔 때는 보면 공 따라가느라 바빠서 백스윙은 거의 신경조차 쓰지 않은 것 같은데 더 강하게 맞는 경험을 한 적도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백스윙은 커졌는데 공은 오히려 가볍게 떠버리고 상대 공은 묵직한데 내 공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백스윙을 크게 가져가면 힘이 더 실린다, 이건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아니, 상황에 따라서는 틀리기도 하죠. 조건이 붙는 말인데요, 오늘은 그 조건을 정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백스윙은 줄였는데 오히려 공이 더 묵직하게 날아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백스윙을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면 여러분들의 포핸드에도 적용할 수 있으실 테니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백스윙은 어디까지 가져가야 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견관절의 수평 내외전 중립 정도 수준까지입니다. 좀 어려운 용어를 썼는데 쉽게 말하면 팔이 몸 옆으로 나란히 펴지는 정도,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생각보다 좀 작죠. 많은 분들이 이것보다 훨씬 더 크게 백스윙을 가져가시곤 합니다. 팔을 최대한 뒤로 뻗으면 그만큼 힘이 더 나올 것 같은 느낌이니까요. 뒤에서 앞으로 길게 가져가서 스윙이 커지니까 직관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트레치 쇼트닝 사이클, 근육이 힘을 만드는 방식.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먼저 알고 가야 됩니다. 스트레치 쇼트닝 사이클 들어보셨나요?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원리입니다. 고무줄을 한번 생각해보면요, 고무줄을 늘려서 잡고 있다가 확 놓으면 탁 튕겨버리게 되죠. 근육도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순간적으로 빠르게 확 늘어나면 그걸 다시 놨을 때 원래 위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강한 힘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이게 바로 스트레치 쇼트닝 사이클, SSC예요. 포핸드 백스윙에서도 이 스트레치 쇼트닝 사이클, SSC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 근육에서 이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 겁니다. 몸통과 팔로 연결되는 두 개의 근육인 상완 이두근 그리고 오회완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요, 이 두 개의 근육은 팔을 몸통 앞쪽에서 뒤로 빠르게 보냈다가 다시 앞으로 끌어오는 그 찰나에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그런 근육이에요. 이 두 개의 근육이 백스윙에서 임팩트로 넘어가는 그 순간적인 타이밍에 탁 튕겨주면서 임팩트로 힘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백스윙을 뒤로 길게 뻗어서 그대로 멈춰버린 상태에서 임팩트로 스윙을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이미 늘어난 상태로 정지해버리는 겁니다.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탄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 상태에서 스윙을 시작하면 탄성적으로 튕기는 힘 없이 순수하게 팔 힘으로만 스윙을 치게 되는 거고요, 힘은 많이 쓰는데 공에는 힘이 안 실리는 바로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근육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근육을 활성화하는 방법부터 한번 느껴보시죠. 이런 식으로 팔뚝, 알통이라고 불리는 부분에 힘이 잘 들어오는지 신경 써보시고, 이런 식으로 팔꿈치가 아래쪽을 향한 상태로 해서 겨드랑이 쪽에서 팔뚝 안쪽까지 이 부분에 힘이 들어오는 느낌이 잘 느껴지는지 포인트를 잘 느껴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근육의 느낌을 느끼셨다면요, 이 감각을 기억하신 상태로 백스윙 끝 지점에서 스윙을 시작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평 외전 중립, 거기서 딱 멈췄다가 몸통을 먼저 돌리고 몸은 돌아가지만 팔은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팔뚝의 근육들을 확 늘렸다가 다시 앞쪽으로 당겨오는 식으로 스윙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이런 감각을 느낀 상태로 쳐보시고, 이런 감각이 없는 상태로 그냥 팔만 앞으로 당겨오면서 한번 쳐보세요. 차이가 느껴지시죠? 힘을 더 쓴 게 아닌데도 스윙이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이게 바로 SSC가 작동하는 원리죠. 견갑골, 탄성을 위한 전제 조건. 그런데 사실 이 탄성 아무리 의식해도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 탄성을 제대로 걸려면 팔보다 먼저 셋업돼야 되는 게 바로 견갑골입니다. 백스윙의 진짜 출발점은 팔이 아니라 견갑골이에요.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움직임이 잘 일어나야 됩니다. 견갑골의 후인 그리고 후방경사. 좀 어려운 용어지만 후인은 견갑골을 척추 쪽으로 모아주는 거고요, 후방경사는 견갑골 아랫날이 뒤쪽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팔이 뒤로 넘어갈 때 이 견갑골이 셋업이 잘 돼야 팔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올바른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스윙을 시작해야 탄성을 잘 걸어줄 수 있고요. 반대로 이런 셋업이 없이 팔만 뒤로 뻗으면 견갑골은 제자리인데 팔만 억지로 나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깨가 앞으로 빠지는 전방 활주라고 하는 상태가 되면서 어깨에 통증이 생기는 문제도 생기게 되고 탄성도 제대로 안 걸리는 거예요. 소흉근. 그런데 이 견갑골의 후방경사, 이걸 아무리 의식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앉아있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자세가 구부정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이유는 소흉근이라고 하는 근육 때문입니다. 가슴 안쪽 깊은 곳에 위치한 근육인데요. 이 소흉근이 단축되어 있다면 견갑골이 앞쪽으로 계속 당겨진 상태로 고정이 되는데요. 그러면 후방경사, 후인 자체가 잘 일어나지 않죠. 구조적으로 그 움직임이 막혀 있는 거예요. 이 소흉근이 짧아져 있다 보니까 애초에 테니스를 잘 치기 위한 몸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고, 아무리 운동을 잘 하려고 해봐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 소흉근 같은 경우에는 오해돌기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몸 안쪽으로 갈비뼈 2, 3, 4번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요, 제가 권장드리는 건 이 소흉근 같은 경우에도 근육이 순간적으로 확 늘어났다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힘을 잘 써야 되는 근육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힘을 길러주는 운동을 해주시는 걸 좀 추천드리는데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팔굽혀펴기 동작을 추천드립니다. 팔굽혀펴기를 하실 때 그냥 단순히 팔만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팔이 구부러지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날개뼈가 뒤쪽으로 모이는 느낌, 이 감각을 잘 느껴보시고 팔이 펴지면서 날개뼈가 앞쪽으로 벌어지도록 하는 이 움직임을 잘 느껴보세요. 그래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견갑골의 후인 그리고 후방경사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서 단순히 팔로만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근육인 소흉근에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근력이 약해서 잘 안 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바닥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상이라던가 좀 높은 곳을 잡고 팔굽혀펴기를 하신다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강도를 조절할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해보시고요. 이렇게 동작을 하고 나서 날개뼈를 움직여 보시면 아까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날개뼈가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백스윙 셋업을 해보시고 스윙을 가져가 보세요. 팔이 훨씬 더 부드럽게 움직이실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상체 움직임에 대해서 알았고 부족한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도 했으니까 자세가 바로 바뀔까요? 사실 이게 말처럼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백스윙 위치를 바꾸려면 결국 유니턴, 그러니까 하체 움직임부터 다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유니턴 동작에서부터 애초에 팔로만 동작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유니턴의 진짜 엔진은 하체거든요. 발로 먼저 땅을 밀어주고 단순히 땅을 밀어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몸을 틀어주기도 하고 몸을 이동시켜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힘이 발부터 무릎, 골반, 몸통까지 올라와서 전달돼야 견갑골 그리고 팔 위치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이런 순서가 맞아야 공까지 빠르게 따라갈 수 있는 거고, 빠르게 따라갔으면 안정적으로 하체에서부터 힘을 실어서 힘을 빼고 있는데도 강력한 포핸드가 완성되는 이 전체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중간에 하나라도 뭐가 빠지면 전체적으로 다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테니스라는 건 결국은 몸을 어떻게 제대로 사용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런데 보통은 많은 분들이 테니스에 대해서 접근할 때 공의 스핀이 어떻게 실리고 공을 맞는 궤적은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외부적인 포인트에만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 그렇게 몸의 움직임만 살짝만 바꿔줘도 테니스 실력은 정말 빠르게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것처럼 어깨 움직임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다리 움직임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이렇게 테니스를 하는데 특화된 몸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약했던 부분을 강화하는 방법, 테니스를 하면서 생기는 부상이라던가 몸의 불편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해서 케어해야 되는지 라는 것들을 테니스 특화된 몸 만들기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개념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테니스를 하면서 PT라던가 필라테스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테니스를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몸을 만드는 근력 운동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테니스를 하면서 경기를 했을 때, 랠리를 했을 때 분명히 레슨 받을 때는 잘 됐던 것 같은데 이런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직접 그 현장 상황을 잘 보고 그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영상을 통해 분석하고 내 문제점이 어딘지,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는지 라는 것들을 피드백해드리는 온라인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통해서 저 자세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핸드를 할 때 강력한 힘을 실어치기 위해서 백스윙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백스윙을 할 때 무작정 크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리에서부터, 몸통에서부터 돌아가는 유니턴 그리고 백스윙을 잘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요, 라켓을 잡고 있는 팔에서 백스윙은 어느 정도를 가져가느냐 라고 했을 때 견관절의 수평 내외전 중립 정도 범위까지만 만들어주셔서 라켓 스윙을 만드는 순간에는 순간적으로 팔뚝의 근육이 확 늘어났다가 다시 원래 위치로 짧아지려고 하는 탄성을 이용해서 스윙을 가져가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고 실제로 잘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 알려드렸으니까요, 코트에서 꼭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력한 포핸드를 얻으셔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